안녕하십니까. 커널학원 원장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예비고등학교 1학년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겨울방학 때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준비했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 학원의 특징,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윈터스쿨 프로그램까지 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원으로 직접 연락을 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직접 상담해 드리기도 하고, 가장 좋은 건 방문하셔서 직접 저랑 이제 겨울방학 스케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이제 프로그램 설명을 좀 하기 전에,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가 뭘 공부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부터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 프로그램 설명도 좀 하고, 요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올해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제목은 충격의 2026 수능 수시 최저 미충족 소출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나왔던 신문기사들을 조금 발췌해서 요렇게 넣어봤습니다. 지금 올해 수능이 어려웠다는 건 아마 언론이나 뉴스 혹은 이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첫애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다가 아니라 우리 이제 둘째, 셋째고 첫애가 지금 올해 고3이었다 혹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고 하면 아마 이 뉴스를 아주 의미 깊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수능이 많이 어려웠어요. 특히나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어가 매우 어려웠던 수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시에서 대거 탈락하게 됐는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평택 지역에 와서 한 8년 정도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많이 봤냐 하면 학생들이 어쨌든 정시까지 가기를 매우 꺼려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전국에는 모든 재학생들은 정시까지 가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예전에 저도 그랬고 대부분 다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갔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까지는 아니나 절반 이상은 수시로 가고 나머지를 정시에서 뽑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시에는 반수생, 재수생, 우리 흔히 말하는 N수생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수능을 진짜 잘 준비를 하고 또 잘 봐요, 결과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게 되면 우리 재학생 애들은 정시 공부가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까지 가면 재수생들에게 경쟁력이 밀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어쨌든 결단을 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냐. 수시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다 뭘 달고 있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 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초대학부모님들 처음 들어보셨을 테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교과 내신이 뭐 1등급 뭐 초반이다. 뭐 1.0 몇, 1.1 몇,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서울대도 쓰고 고대도 쓰고 연대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쓸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이 대학들이 이제 그 뒤에 이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에 대학들이 이렇게 최저 학력 기준, 즉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고, 이 최저 기준을 미흡하게 하면, 여기는 이걸 맞추지 못하면 결국에 그 학교에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고대를 맨 먼저 나왔는데, 고려대학교는 교과 전형에 학교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 추천이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부 성적이 좋아야 돼요, 내신 성적이.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국수영탐 세계합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서 보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뭐 사탐이 됐든 과탐이 됐든 그 탐구 4과목 중에 3과목의 합이 7등급이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국영수로 맞춘다고 치면 국어 2, 수학 2, 영어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어머님 드시는 의문, 아니 그걸 못 맞춰?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재학생 애들이 그걸 못 맞추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신문기사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충족률, 서울의 이제 26개 대학의 충족률이 32%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 32%대의 충족률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32%라는 건
10명 중에 저 최저를 맞춘 애가 3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신을 신경 쓰다 보니 3학년 1학기 내신을 신경 쓰다 보니 수능 준비가 미흡해지고 수능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 시험날 가서 재수생, N수생에게 밀리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 등급이란 건 인원수 대비해서 등급을 끊을 거기 때문에 그 인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등급이 나오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제 문제는 여기 보시면 불영어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수능시험 중에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즉 다시 말하면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9등급제에서 1등급이란 전체 4%를 1등급으로 놓아요. 그런데 영어는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머지 과목으로 1등급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어는 1이 나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어는 1이 나오고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매해 수능을 보면 뭐 난이도에 따라 붙임은 좀 있었지만 1등급 들어가는 인원이 원래는 4%에서 끊어서 1등급인데 영어의 경우에는 보통 한 6%, 7% 정도. 왜? 90점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6%, 7% 정도가 1등급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11%, 즉 4%가 안 나온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때쯤에는 아마 신문기사로 보셨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얼마 전에 사퇴를 했어요. 올해 영어가 너무 어려웠다. 이것 때문에 결국 평가원 원장이 사퇴하는 결과까지 나왔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춰서 우르륵 수시에서 떨어지고 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 최저를 못 맞췄다. 정시론 답도 없는 겁니다. 이 등급 나와가지고는 당연히 이 대학은 못 갈 뿐더러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 이제 주요 대학들이잖아요. 이 주요 대학들은 당연히 못 가고요.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그만큼 중요하다. 결국에 내신만 잘해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고 수능이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이 대학을 가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직 수능이라는 시험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고 어떤 시험인지도 잘 모릅니다. 아이들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들도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면 좋을지 잘 감이 없으세요. 특히 첫해의 경우에. 그냥 내신처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나오는 거 아니야? 내신과 수능은 공부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다른 공부를 같게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 수능은 미리미리 습관처럼 공부를 해두되 수능식 사고를 길러두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3학년에 가서 하면 늦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수능식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아이가 당장 개학하면서 치게 될 3월달 모의고사부터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능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은 일단 수능을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일단 저만 하더라도 벌써 이미 강의 경력이 올해로 20년 차, 이제 21년 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대부분 강의 경력이 많은 분도 계시고 강의 경력이 아직은 이제 저나 다른 쌤에 비해서 조금 경력이 적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제가 사실은 지금도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대치동에서 마감까지 했던 선생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세요. 저는 고3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국어 수업을 다른 학원이 아니라 저희 학원을 선택해 주시는 건 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제 커리어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건 대치동 현장 강의에서 마감을 했다가 아니라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재종반에서 지금까지도 수업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어머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재수종합반 학생들은 매우 까다로워요.
특히나 이제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조금이나 해보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의 강의평가라는 걸 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점수를 줘요, 선생님들을. 그래서 점수가 일정 정도 미흡하신 선생님들은 그 학원 다음 해 계약이 이어지지 않고 학원에서 이제 우리 흔한 말로 시쳇말로 잘리죠. 그러면 학원에서 잘리고 나면 다른 학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 한 학원에서 오래오래 많이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들이고, 저만 하더라도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커리어는 제가 지금 올해로 재종반 강의가 18년 차인데 18년간 단 한 번도 강의 평가를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매해 1등이었어요. 전 과목 전체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대치동에서도 먹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 그냥 그 재수종합반에서 그냥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철저한 검증과 평가에도 살아남아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다. 즉,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평택에서 수능을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원이 바로 저희 커넬 학원이다. 그러니까 내신을 잘하는 선생님은 수능을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능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내신도 잘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수능식 사고라는 게 어떤 지문, 어떤 맥락,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비단 교과서를 외워서 시험 보게 되는 내신 시험이라 할지라도 요즘은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여기는 평택고등학교, 한광고등학교, 한광여고, 신안고 모든 학교가 수능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능식 사고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능식 사고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이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내신 대비해주는 선생님이 방학 때 잠깐 내신 대비해주는 선생님이 방학 때, 야 그래도 방학 때는 수능 공부해야지, 자 수능 기출문제집 사가지고 와 해서 푼 거 봐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커리, 정확한 요령, 정확한 방법으로 수능식 사고를 알려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수능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걸 가장 잘 가르치는 게 바로 저희 커넬 학원이다. 그 다음 두 번째, 8년 동안 평택을 지켰습니다. 자, 이거 꼭 무슨 선거 캐치프레이즈 같은데, 이게 이제 최근에 여기 평택 이제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도 생기고 인구 유입도 되면서 많은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학원들은 이 지역을 모릅니다. 저희는 8년 동안 이 지역에서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하고 수많은 합격자, 수많은 친구들 배출해내고 학교를 보내고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 초창기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쭉 수업을 해주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다가 사라지는 학원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반, 두 반 수업 잠깐 하고 사라지는 그런 수업도 아니고, 모든 선생님들이 열과 성의를 다 바쳐서 며칠간 나와서 아이들에게 질문도 받고 상담도 하고 수업도 해주는 그런 학원이다. 그래서 8년 동안 저희가 평택에서 지켜왔다. 그만큼의 노하우가 쌓여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선생님들이 대부분 대치동, 목동, 분당, 평촌, 그리고 이투스 기숙에서 수업들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에서 만날 수 있는 선생님 중에서 가장 에이스 강사진이 아닌가. 그런 선생님들이 이 평택 지역에서 학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이제 다른 어떤 학원들처럼 학원이 몰려있는 밀집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과에 저희 선생님 두 분 계세요. 우리 이제 신석철 선생님은 평고 담당이시고, 우리 이지학 선생님은 한광여고랑 시단고를 주로 지금까지 쭉 하셨어요. 이 두 분 다 아예 학교를 전담해서 지금까지 내신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학교에 계시는 웬만한 선생님만큼 그 학교를 잘합니다. 어느 학년에 어떤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어떤 유형으로 문제를 낸다 하는 것까지도 빠삭히 잘 알고 계세요. 저희 학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어쨌든 학교 전담 강사, 오래오래 그 학교를 대비할 수 있는 선생님, 그때그때마다 이 학교 맡았다 저 학교 맡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대치동에서 내신 대비를 쭉 하셨던 분들이에요. 제가 8년 전에 여기 학원에 내려올 때 이 두 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국어학원 둘 다 국어전문학원, 저 대치동에 있는 국어전문학원에서 수업을 하셨고, 심지어 이제 동탄 명인, 이제 명인학원에서 수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 가장 큰 국어전문학원이 있어요. 거기 팀장님 출신이세요. 우리 내려가서 평택에서 애들 정말 잘 한번 가르쳐 보자. 그래서 내려와서 지금 저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저희 국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나오실 텐데, 우리 박지현 선생님은 여기 지금 글자가 힘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투스 247 거의 서울권 내에 있는 주요 지점에서 수리 논술을 하시고, 최상위반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아주 수준 높은 수업을 하고 계신다. 저희 학원에서도 수리 논술하고 고3 심화반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에게 우리 1학년 이번에 심화인 친구들은 요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봉수 선생님은 청솔 학원 중에서, 청솔 학원 들어보셨죠? 그죠? 이 투스에서 하고 있는 청솔 학원에서 가장 상위 클래스, 하이퍼 의대관이라고 있어요.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재수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그 학원의 수학과 팀장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높은 반을 맡아서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팀장님이시다 보니까 가장 낮은 반 아이, 의대관이라고 하면 다 수학 1등급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등급이 아닌 애를 의대로 보내야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등급, 3등급 친구들을 기어코 1등급을 만들어서 의대를 보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지금 또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가르쳐 주실 거고,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서 성적 올리는 데는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김봉호 선생님까지 계시고요. 그 다음에 1학년 우리 담당 내신 선생님은 윤다민 선생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신안고에서 졸업하셨고, 여기서 이화여대 수학교육과를 갔습니다. 좀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 제자예요. 제가 이 친구를 가르쳤고 이 친구를 이화여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이화여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우리 학원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기로 했다. 그래서 1학년 내신 담당은 윤남인 선생님이 다 하실 거고, 정말 꼼꼼하세요. 여자 선생님답게. 그리고 또 이화여대 수학교육과에서 잘 배워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관리해주고 아이들 잘 도닥여서 어쨌든 성적 만들어내시는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하지연 선생님 계시고요. 이제 주로 클리닉 담당이신데, 지금 이제 247 안성기숙학원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 나왔던 박지현 선생님이나 김홍 선생님 도와서 이렇게 수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희 수학팀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진성현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성황대 철학과 나오셨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대치동과 서초동에서 현장 강의를 하고 계세요. 평일날. 주말에는 저희 평택커넬학원에서만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럽이라는 아이들 가는 입시 사이트에서 책도 집필하셨고 아주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재종반에서도 인기가 많고 재학생들, 특히 대치동 서초동에서도 지금 수업을 계속 꾸준히 수업 문의가 와서 매우 바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내신 대비도 마찬가지로 1학년 내신 대비도 우리 진성한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은 넣지 않았는데 조효경 선생님이라고 저희 진성한 선생님하고 같이 대치동에서 수업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하고 계셔서 둘이 합이 아주 잘 맞대요.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시고 실제로 여기는 진성한 선생님이 이제 진성한 선생님하고 같이 교재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학년 팀 영어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저희 두 분 다 엄청난 분이세요. 일단은 지금 통합과학을 우리 김주철 선생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김주철 선생님 보시면 대전 제1학원, 노량진 중앙학원, 노량진 중앙학원 유명하잖아요. 일산 대성학원 이런 데서 신설동 비타에듀 이제 뭐 아마 부모님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비타에듀 예전에 고려학원 거기 본원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토요일날 저녁에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다. 요 선생님이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1학년 커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방학에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수능 마인드를 확립하고 수능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수능에 대한 독해법, 수능에 대한 문제풀이법 이런 걸 익혀서 가자. 이게 가장 큰 틀이고요. 그런 큰 틀에서 국어는 지금 보시면 수능 마인드 확립 및
고1 내신 대비 선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은 문학을 하고 1시간 반은 문법을 할 건데 일단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교과서, 국어 교과서는 단원별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문학도 나오고 비문학도 나오고 문법도 나오고 화법도 나오고 작문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이 동네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1학년 내신은 주로 문학과 문법 위주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학은 교과서 내에 있는 지문만 사용하지 않고 교과서 외 지문을 활용하고 문법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문법 교과서가 맨 처음에 자음 모음부터 저 뒤에 피동사동까지 차례대로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만 따서 이것 찌끔 저것 찌끔 이렇게 찌끔 저렇게 찌끔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는 지금 이 문법을 온전히 다 배운 상태가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만 배운 상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그걸 수업 시간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품사는 배우는데 형태소는 안 배워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근데 품사 얘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형태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기존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쨌든 내신 따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수능식 작품 독해법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어떤 지문이 어떻게 나오든 읽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배양한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도 몇 가지를 같이 배워가면서 그리고 문법은 이번 방학 동안에 교과과정 필수 개념을 모두 총정리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어는. 이게 중학교 때하고 수준이 다른 게 그냥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문법이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받자마자 나오는 거 막 정철의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들어보신 적 있죠, 그죠? 그것도 조선시대에 썼던 표기 그대로, 옛날 표기 그대로, 중세국어 표기 그대로 문제가 나옵니다. 게다가 가장 큰 거 아시죠? 중세국어 문법. 나라 말싸미 둔기계다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대만이 아니라 고전까지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번 방학 8주 동안 꾹꾹 눌러 담아서 전 과정을 한다. 다만 수능에서는 비문학을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비문학까지 하려면 시간이 없죠. 그래서 독서는 주간과제물을 통해서 연습을 시킬 거고 그 주간과제물을 통해 연습한 것을 저희 담당 선생님이 일일이 체크해서 확인해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문학도 배우고 문법도 배우고 독서도 배우니까 수능에서 배울 수 있는 전범위 공부하게 되는 거고 게다가 문학과 문법은 내신 선행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고요. 이게 반이 모두 A, B, C, D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수준별 학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어차피 도달해야 되는 목표치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준별로 나눈다고 해서 뭘 더 가르쳐주고 뭘 덜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원을 섞어서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여기는 이 4반 중에 한 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입니다. 영어는 고등필수 영문법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영문법이에요. 뭐 5형식이 어쩌고 저쩌고 4형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수동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예를 들어 투부정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 이게 실제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올 때 영문법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문법은 수능에서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 이 영문법이 제대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구문독해가 가능해집니다. 여기는 이 구문독해를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문법에 대한 이해 때문이라도 여기는 구문독해를 위해서라도 문법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1월달 동안에 수능과 내신에 필요한 영문법을 총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2월달 되면 그것을 지문독해하는 것을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수준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영문법을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수준의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영어는 선행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시간은 이렇게 2반이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입니다. 수학은 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공통수학을. 그래서 공수의 기본 개념 총정리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전에 A, B, C 하다가 수학은 기본, 중급, 심화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건 별도의 테스트를 봐야 돼요. 국어하고 영어는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수준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이 수학은 선행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미 선행이 다 돼 있는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기본 개념 다시 가르쳐주면 재미없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그렇다고 해서 아직 선행도 안 된 친구들한테 문제를 풀어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별도의 테스트란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냐의 테스트가 아니라 철저하게 선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테스트고, 선행을 아예 안 했다면 기본반, 그래도 하긴 했는데 잘 안 된다면 중급반, 그리고 아예 선행이 잘 돼서 지금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는 친구들은 심화반, 이렇게 세 개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봐서 아이가 기본반에서 듣는 친구들은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중급반에서 듣는 친구들은 기본 개념을 정리하되 문제풀이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수업이 진행될 거고, 마지막 심화반은 기본 개념 정리보다는 응용 개념 주로 정리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별도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한다. 자, 그 다음 통합과학은 토요일날 한 반 진행하세요. 1학년 전체 내용을 8주에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최대한 아이가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내용을 정리해 주실 거고, 그 과정에서 문제까지 풀면서 나아가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 중심으로 수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들이 쭉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아니라 분명 이 프로그램일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가장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이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셨을 텐데, 자, 일단 저 한번 보실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12월 달 동안은 프리윈터스쿨이라 그래서 지금 했던 이 모든 앞쪽에 나왔던 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선행해서 주요 단원들을 미리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수업들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1월 달에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편성이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쭉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윈터를 안 들었다 하시더라도 1월 달부터 여기는 1월부터 진행되는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시간표 보세요. 시간표 밑에 시간 잘 보시면 대부분 다 주말 혹은 수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평택 지역은 이 학사라는 제도 때문에 평일날은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구성했냐면 학사에서 나올 수 있는 수, 금, 토, 일 정도로 수업을 몰아놨어요. 그리고 그 수업을 선택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시간표를 잘 펼쳐 놓았는데 12월 달 프리윈터까지는 지금 주중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로 올라갈 거고 학사 때문에 평일날 나오지 못할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3월 달 돼서도 시간표를 바꾸지 않게끔 대부분 다 주말 시간으로 옮겨놓은 상태. 그래서 여기는 이 윈터 단과 수업은 다 주말로 옮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말에 과목별로 나는 원하는 거 선택해서 들을래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원하는 거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 올케어 반입니다. 이 윈터스쿨 올케어 반은 이제 취지가 뭐냐면 고등학교 경험을 미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원은 제가 35명으로 잡았고요. 기간은 1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5주간입니다.
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등원하는 거고 주말은 등원하지 않아요. 아침 8시 반에 아이가 나오면 저녁 5시 50분까지 여기 학원에 하루 종일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무슨 요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내내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실게요. 요게 이제 저희 시간표인데, 일단 모든 수업은 8시 반에 아이가 등원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8시 반에 등원을 합니다. 그러면 등원하면 맨 먼저 핸드폰을 다 제출해야 돼요. 아이는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모두 다 학원에 제출을 하고 하원할 때 5시 50분에 하원할 때 아이들에게 그 핸드폰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핸드폰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원하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습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쌤이 계실 거고, 그 담임쌤과 조회를 한 다음에 수업 준비를 합니다. 자, 일단 수업은 저희 이 5층 커넬학원 본 강의실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자습은 4층에 자기주도 학습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4층에 자기주도 학습관에서 책을 갖고 5층으로 올라온 다음에 여기는 이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아침 1교시, 2교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요일별로 한번 보실게요. 먼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시간표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 1교시, 2교시, 3교시에 뭘 잡아놨냐면 주간 테스트라는 걸 잡아놨어요. 이게 뭐냐? 한 주에 배웠던 걸 테스트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뭐가 미흡한지 알려주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학습 계획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가 직접 감독을 하고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다 보고 나면 오후에는 그 테스트 봤던 것들을 저희가 준비한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그 오답 노트에 오답 정리를 하게끔 제가 교육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오답 정리하고 공부하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연습을 제가 학원에서 시킬 거다. 그러면서 오후에는 담임선생님이 학생 하나하나를 데리고 와서 아이랑 함께 주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주간 계획을. 이렇게 해서 요렇게 주간 계획 세워서 요렇게 공부하는 게 어때? 이번 주에 시험은 여기가 약했으니 이런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웠으니까 우리 담당쌤한테 질문해보자.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1대1을 해서 계획을 만들 거고 이걸 단순히 무슨 학습 플래너를 작성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야 이거 플래너 한번 작성해봐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희가 모두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가 철저하게 학습 세울 수 있도록 같이 할 거고 그 세웠던 계획 내용은 어머님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앱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해두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주간 테스트와 이렇게 주간 학습 계획 이런 것들을 쭉 상담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화요일부터는 수업이 A와 B반으로 나뉘는데 이 A반, B반은 수학 수준별 테스트를 통해서 분반을 할 거예요. 국어하고 영어는 A반에서 듣든 B반에서 듣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수학은 내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A반은 선행을 했다는 기준이고 B반은 선행을 안 했다는 기준이니까 아까 전에 우리 단과반에서 설명을 드렸던 앞쪽에 요 중급반 기본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A반, 여기가 B반 정도라고 보고요. 그래서 A반, B반으로 나누어서 국어 일주일에 4시간, 영어 일주일에 4시간, 수학 일주일에 8시간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지금 3교시와 8교시, 6교시, 7교시가 있죠. 이렇게 3교시, 6교시, 7교시 지정 질의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로 수학이 될 건데 과목별 선생님들을 하면
질문을 해라. 그럼 우리 어머님들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숫기가 없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가서 질문도 못하고 찍소리를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예 시간대별로 아이가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다 짜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표를 다 짜두고 그 짜둔 시간에 아이는 가서 질문을 할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질문 안 할 수 없죠. 게다가 앞쪽에 주간 테스트 봤던 것도 가지고 가서 다 선생님들하고 1대1로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많아서 그 시간 가지고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조교는 또 따로 쓸 겁니다. 아이가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출신 친구들, 저한테 배웠던, 저희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제자들 중에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간 이제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줄 만한 선생님, 요런 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또 질의응답하고 학습 계획도 같이 세워주고 요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 질의응답까지 해서 진행할 거고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영어 단어 테스트는 따로 볼 겁니다. 그 워드마스터 2000으로 할 건데 대략 2일치를 하루에 보는 형태로 해서 테스트를 볼 거고, 테스트가 미흡한 친구는 저녁에 남아서 테스트를 다시 보고 집에 하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정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날 수업 시간에 나눠준 선생님의 과제물들, 그 과제물들을 가지고 아이가 요렇게 질문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시작은 8시 반에 시작을 해서 5시 50분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아이는 학원에서 배웠던 수업, 과제, 복습, 학습,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놀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올케어 반인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학습량 줄 거고요. 그 학습량이 충족이 되면 아이는 집에 갈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집에서 뭐 별도로 더 시키실 거면 시키시지만 충분히 여기 있는 걸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월화수목금을 이렇게 시간표를 짜두었다. 다만 여기 과학이 없죠. 과학은 토요일 날 저녁에 별도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써두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국어, 영어, 수학을 수강했고, 통합과학은 별도 단과 수업으로 진행하니까 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월요일 날은 별도 주간 테스트 및 오답 정리, 주간 학습 계획 수립할 거고, 수업 후에 과제까지 마쳐야 하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집에 가서 놀리시면 된다. 아이들을 그런 것으로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이렇게 된다.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이 올케어 반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5주 정도 하고 나면 아마 설 연휴 전에 끝날 거예요. 그럼 설 연휴 전에 끝난 다음에 설 연휴 다음 가면 지금 아까 우리 주말 단과 프로그램 있죠? 이쪽으로 쭉 유입해서 들어가시면 된다. 커리를 맞춰놨다. 5주 딱 끝나고 여기 합류하면 딱 진도가 맞게끔 그렇게 다 저희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수업 진행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궁금한 거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수강료 등, 뭐, 궁금한 거 많으시면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 저희가 주말 단과를 3과목 듣는 것보다는 아마 좀 더 많은 시간을 주되, 좀 더 우리 이제 가성비라 그러죠. 가성비가 좋으려면 아마 올케어 반이 조금 더 혜택도 좀 더 많고, 할인 혜택도 좀 더 있고 하니까, 올케어 반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 단과도 필요한 과목들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설명 마치겠고요.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시고, 또 현장에 오셔서 저랑 또 상담도 진행하시면, 그러면 제가 더 이제 자세한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